안녕하세요, 곽철입니다. 네, 6월 26일, 6월의 마지막 금요일인데, 자, 오늘 우리 하이닉스 주주님들,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금 하이닉스가 장중에 4%대로 밀리고 있는데, 사실 어제 미국장을 봤을 때에는 밀린 이유가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지금 하이닉스에서는 제가 이 270만원 기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이게 이탈되는 흐름으로 마무리된다면 우리가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빠르게 방송으로 준비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구독자님들 대응을 하시는데 꼭 도움 되시면 좋겠고요. 자,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금 매도를 하실 때는 아니에요. 하지만 매수도 아닙니다. 일단 경계 모드만 유지를 하시고, 오늘 영상 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자, 경계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우리 주주님들 방송보다도 댓글 먼저 보실 테니까 꼭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빠르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장중이니까 실시간 수급부터 먼저 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 실시간 수급 창구 보시면은, 자, 최근에 이 매수 매도의 혼조세를 보이던 외국인들이 다시 또 오늘 일방적으로 던지고 있어요. 특히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잠깐 매수하다가 지금 매도 물량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어제도 지금 이 하이닉스의 실시간 수급을 체크 못 하시는 분들, 가격으로 세 구간은 체크하셔라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지금 제 방송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실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6월 25일 제가 어제 장중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내용 잠깐 보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강한 수급들은 장 초반에 띄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후장까지 이 가격들을 지켜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하이닉스 주주님들, 가격적인 구간에서는 세 구간을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어디예요? 맞습니다. 지금 이 270만원 갭 구간, 이걸 지지받고 돌아 나가는 게 가장 베스트죠. 지금 이게 깨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다시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위로는 지금 이 300만 2천원 전고점 돌파와 지지를 확인하면서 다음 추세가 열리는 거고, 또 아래로는 어디예요? 그쵸, 지금 이 250만원. 사실상 이게 무너지게 되면 단기 추세는 깨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단기적인 조정의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규 매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늘 갭상승 구간에서 무리하게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눌림이 나올 때 이 270만원의 지지 여부, 이걸 먼저 확인하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좋은 뉴스가 이미 나온 날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가장 조급해지죠. 놓치면 어떡하지? 마이크론도 좋게 나오고 하이닉스는 미국도 가는데 이거 바로 400만원 가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 때가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그쵸? 우리가 급하게 덤비면 안 된다. 지금 이 300만원 고점 돌파와 270만원 경계 구간, 또 250만원의 추세 이탈 구간들도 어제 강조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에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이유를 우리가 명확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먼저 볼게 미국장이죠. 오늘 새벽 미국 전체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안에서도 갈리는 흐름들이 확인이 됐었죠. 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실적 이후로 시장 분위기만 보면은 당연히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적도 잘 나왔고 메모리 가격 상승이 확인됐고 또 HBM과 디램 수급이 여전히 타이트하다는 점까지 확인이 됐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미국장을 단순하게 반도체가 올랐다, 나스닥은 빠졌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겉으로는 혼조세였지만 안쪽을 보면은 굉장히 선명한 장이었어요. 누가 올랐죠? 그쵸? 마이크론이 올랐고 샌디스크가 올랐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같은 이 반도체 장비주들이 강했습니다. 즉 이 반도체를 파는 회사, 또 메모리를 공급하는 회사, AI 인프라 투자에서 돈을 받는 회사들은 강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누가 빠졌나요? 애플이 빠졌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빠졌고 아마존 메타 같은 대형 빅테크들이 약했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들이 나왔을까요? 이 마이크론 실적이 좋다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메모리의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건 반대로 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같은 기업들은 그만큼 더 많은 비용들을 지불하고 있다는 뜻이죠.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HBM, 디램 가격이 올라서 좋다. AI 서브용 메모리가 부족해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이런 구조죠. 그런데 애플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이폰, 맥북,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메모리와 저장 장치의 가격들이 올라갑니다. 그럼 애플은 선택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이 제품에 대한 가격을 올려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소비자들은 어때요? 너무 비싸면 덜 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회사의 마진을 희생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익률이 떨어져요. 둘 다 지금 주가에는 부담이라는 거죠. 이건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라우드, AI 서버, 데이터 센터 투자를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GPU도 비싸고 HBM도 비싸고 전력도 비싸고 서버 부품도 비싸집니다. 그러면 매출이 늘어도 결국 이 투자비가 더 빠르게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마존, 메타 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 AI 인프라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투자를 계속할수록 당장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자사주 매입이나 이익률의 압박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미국장은 그냥 AI가 좋다, 여기에서 끝난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질문을 바꾸고 있다. 어떻게? AI 투자에 수혜를 받는 기업이냐? 아니면 AI에 대한 투자비를 부담해야 되는 회사냐? 이 기준으로 주가가 갈라지기 시작을 한 거라는 거죠. 지금 이게 오늘 우리 시장을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삼성이나 하이닉스 어느 쪽인가요? 그쵸? 메모리를 파는 쪽이에요. AI 인프라 투자에서 비용을 받는 쪽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당연히 좋아요. 그런데 지금 둘 다 어때요? 맞습니다. 둘 다 밀리고 있죠. 그죠? 지금 이런 흐름들은 어제 우리 시장이 마이크론의 호재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제 지금 이 반도체 투탑 종목에서만 거래 대금이 50조 원이 넘게 몰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추가 상승보다 더 중요한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였죠. 어제 선반영됐던 상승 흐름들을 지키느냐. 그죠? 둘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장 초반 강하게 출발한 뒤로 윗꼬리가 달리지 않느냐.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해서 받아주느냐. 지금 이 부분들 중에서 상승을 지키는지 여부는 우리가 종가까지의 흐름을 봐야 될 거고, 수급들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밀려나간다는 거는 우리가 같이 봐야 될 부분이 또 분명히 있어요. 바로 이 국민연금 리밸런싱 이슈죠. 제가 이미 몇 차례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걸 단순히 국민연금이 몇십 조를 판다더라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이 하루아침에 시장의 물량을 폭탄처럼 던지는 구조가 아니죠. 지금 시장 상승으로 비중이 초과가 되고 여기에서 강제적인 매도 물량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건 주기적인 리밸런싱으로 시장의 충격은 줄여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하루 매도 규모도 조절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코스피가 9,000을 넘고 또 9,500포인트를 향해 갈수록 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국내 주식 비중이 다시 초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어제 신영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추정으로는 이 국민연금이 TAA를 전혀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 9,000포인트 부근에서는 74조, 그리고 9,500포인트에서는 97조 규모의 국내 주식 매도 필요 규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물론 TAA를 최대한 활용하면 이 규모는 줄어들겠지만 지금 시장이 봐야 될 거는 이게 정확히 몇 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구간부터 이 연기금들의 매도 압력이 구조적으로 생기느냐예요. 그 기준이 지금 9,000선, 그죠? 그리고 그 위로는 9,50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이 9,000,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결국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의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저항선이 되는 거고, 여기에 연기금 리밸런싱 매물들이 의식이 되는 구간이에요. 시장도 여기에서 계속 두 종목만 사서 지수를 더 올릴 수 있느냐를 시험하는 자리라는 거죠. 특히 지금 시장은 주주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의 거래 대금이 너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코스피를 끌어올린 것도 그 둘이고 결국 연기금의 비중 조절이 가장 몰리는 곳은 그 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지수 상승으로 비중이 커진 국내 주식들, 그 중에서도 시가총액 비중이 크고 많이 오른 대형주에서 비중 조절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거는 하이닉스가 좋냐 나쁘냐 이게 아닙니다. 분명히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 두 종목만으로 코스피 9,000을 넘기고 9,500까지 끌고 가려면 결국 그 위에서 나올 매물들을 전부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강한 수급이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당연히 여기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도 필요하고 기관들도 같이 받아야 되고 또 연기금들의 매도는 제한적이어야 되고 ETF 자금들도 계속 유입이 돼야 됩니다. 특히 지금 이게 하이닉스의 시세가 끝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업황은 좋고 반도체 방향성도 살아 있습니다. 이번 마이크론 실적도 그걸 확인시켜줬고 다음 달 하이닉스에는 미국 상장 일정과 실적까지 중요한 이벤트 일정들도 남아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호재보다는 이 수급 그리고 중요한 기준들을 이탈하는지 지켜내는지를 보면서 대응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지금 여기에서 이 신고가 흐름들을 다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제는 분명히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그죠? 이 구간에서 다시 매물 소화가 이어지고 되돌림들이 나온다면 이번 7월 미국 상장 일정과 실적들을 기점으로 해서 그 흐름들이 이어질 확률이 높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하고 기관들도 던져내고 그러면서 7월장을 맞는 흐름이 된다라면은 오히려 이 고점의 횡보 흐름들과 기간 조정들을 예상하고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준 흐름들 반드시 잘 체크해 가면서 대응을 하시라는 거고, 지금 이 하이닉스의 장중 수급 변화와 시장 특이 사항들 제가 계속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구독자방에 빠르게 공유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독자방 안 오신 분들은 오셔서 같이 하시면 훨씬 더 빠른 신호들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혹시라도 이 구독자방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SK 하이닉스의 매수 매도 신호 제가 문자로도 따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문자 신호 필요하신 분들은 6437-7403번입니다. 제 개인 번호니까 하이 신호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독자방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곽철의 주식 스토리라고 해서 파란색으로 링크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거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이 되실 건데, 이거 들어가면 돈 내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 돈 내신 거 있나요? 네, 무료입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고마운 마음에 정보 같이 공유하면서 투자를 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입장 방법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데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거 링크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자, 이런 화면이 먼저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이 조인 채널 누르면은 바로 입장이 되실 건데, 자, 그런데 지금 이 내용들이 바로 보이지는 않으실 겁니다. 지금 방에 입장 인원도 4,500명이 넘어가면서 광고하려고 들어오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확인만 좀 하고 있어요. 자, 지금도 보시면은 이렇게 입장 요청 확인되신 분들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확인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방의 내용들 전부 다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이 입장 요청하신 분들은 저랑 일주일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지만 방에서 나가지 않는 이상에는 저랑 계속 같이 해가실 거기 때문에 6437-7403번 제 번호로 동행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빠르게 확인해서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장의 특이사항들, 그리고 포트 종목들의 매매 신호,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시장에서 신규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까지 빠르게 공유드리면서 같이 대응을 해가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같이 투자들을 해가시고요. 그리고 지금 바쁘신 분들이나 이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이 정보, 이게 가장 많이 부족하실 겁니다. 그래도 저는 이 투자가 업이다 보니까 제 일을 하면서 투자자분들께 정보도 공유 드리고 도움도 드리고 있는 건데, 이게 제가 아무리 정보를 드리고 싶어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조금씩은 움직여 주셔야 저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많은 유튜브 방송 중에서 지금 제 방송을 10분이 넘게 시청을 해주신 부분들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방송 맨 뒤에다가 준비를 좀 했는데요. 지금 이 주식 투자를 누군가한테 손 안 벌리고 지금 이 전업 투자를 꿈꾸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본 이상의 이 공부들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냥 뭐 단순하게 뭐 양봉, 음봉, 뭐 캔들의 흐름들, 이평선 같은 것들만 보면서 우리가 거래를 하는 데에는 여러분들이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 가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최소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주가의 흐름이 추세가 전환이 되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을 분석을 통해서 좀 더 확률이 높게 진단을 해갈 수가 있으셔야 되고, 그래야 이런 저점에서 우리가 안정적인 수익들을 또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또 이런 고점에서는 위험한 구간들을 피해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조차도 시간에 쫓기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거, 저도 지금 27년째 투자를 해가고 있지만 제가 20대 초반에 저도 정보 비용으로 돈도 많이 까먹고 책도 수십 권 투자하고 겪어보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 단기적인 스윙 매매 정도의 영역만큼은 훨씬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게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방송 끝까지 안 보신 분들은 이거 있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그래야 제가 의도한 부분과 맞아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잠깐 제가 만든 신호 차트 보시면은, 자,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으로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매매를 해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보시면 이렇게 매수 매도 신호가 자동으로 이렇게 검색이 돼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매수하시면 되고, 매도가 뜨면은 팔면 되고, 또 매수가 뜨면은 사면 되고, 매도가 뜨면 팔면 되고.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한 이후로 아직까지 이 매도 신호가 없는 상태죠. 지금 이 신호 차트에서는 이 수급에 대한 이상들이 확인이 되면 이런 신호들이 발생을 하는 건데, 자, 이 매수 신호가 나올 때 모아 가셔도 되고요. 이런 매도 신호가 뜰 때 파셔도 되지만,
그냥 여기 나오는 신호대로만 따라가셔도 지금 이런 큰 흐름들이 한 번씩 터지면서 충분히 안정적인 타점들을 잡아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 원익홀딩스 말고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보면은 뭐 네이버 같은 거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수 뜨면은 사시면 되고, 매도 뜨면 팔면 되고, 매수 뜨면 사면 되고, 매도 신호가 뜨면 팔면 되고, 그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부 다 수익만 나는 건 아닙니다. 이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현재 흐름인데, 자, 보시면 어때요? 자, 지금 이렇게 매수를 하고 나서 손절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죠? 자,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 신호들만 따라가게 되면 지금 이런 손절의 확률은 상당히 낮출 수가 있고 또 이런 큰 수익 구간들이 자주 터지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 단기 매매 그리고 수익 매매로만 접근을 하셔도 괜찮은 수익들을 쌓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차트 매매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세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USB에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 한번 방문하시면은 지금 이 USB도 받아가시고 이 세팅 방법도 상세하게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멀어서 오기가 어려우시면은 지금 이 매매 기법 자료, 뭐 급등이 나오는 패턴이라든지 추세가 전환이 되는 구간들을 확인하는 방법들, 지금 이런 추세 전환 신호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빠지는 신호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저점에서 바닥을 잡고 돌아나가는 신호가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특히 지금 이렇게 하락 중에 추세가 전환이 시작이 되는 신호들이 발생을 할 때에는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저점에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중요한 맥점들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단타 매매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들을 누가 얼마나 빠르게 찾아내느냐, 이 시간의 싸움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급등하는 시그널들이 발생을 했을 때 아주 빠르게 우리가 그 종목을 매수할 수 있도록 지금 이 검색식을 세팅하는 방법들, 지금 이 검색식 같은 경우에도 만드는 방법은 공유를 하더라도 어떻게 이 급등 종목을 찾는 검색식을 만들 수가 있는지 이건 절대 공유하지 않죠. 하지만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검색식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세팅하시면서 어떻게 흐름들을 잡아가셔야 되는지 제가 따로 정리들을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앞으로 매매를 해 가시는데, 투자를 해 가시는 데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사무실 오셔서 이 USB 프로그램 받아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방문이라고, 그리고 매매 기법을 받아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라고 6437-7403번입니다. 지금 이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거는 꼭 받아가세요. 지금 영상 보시느라 투자하신 시간들 꼭 보답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방도 많이들 오셔서 같이 공부하면서 투자를 해 가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방송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이 시장 특이사항들 제가 계속 체크하면서 발생되면은 빠르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특이사항들 계속 체크하면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